예를 들자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요새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제 뜨잖아요. 카카오 뭐 무슨 뭐 쿠팡 뭐 이렇게 이제 네이버 뜨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영역이 되니까 이걸 먼저 이거 우리가 손보겠다고 덤빈 데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이게 거래니까요. 그랬더니 야 이건 온라인인데 네가 왜 간섭하냐 해서 과기부가 플랫폼 사업자 기준을 만들겠다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좀 했더니 이거는 원래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 플랫폼 규제 법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국회에서도 상임위 별로 갈려버렸어요.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편을 들고 과방위에서는 또 과기부 편을 들고 그래가지고 플랫폼 규제 법안이 막 우후죽순처럼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의원 입법의 형식을 빌렸지만 배후는 다 그 부처 공무원들이 청부 입법이거든요. 과도한 업무의 욕이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규제 현상을 연구하다가 재밌게 본 현상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이에요.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소위 사이버 코인이 생기는데 이거는 또 정반대로요. 너무 과소한 업무 의욕 때문에 아무 부서도 이거를 안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자꾸 생기는데 이게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융위는 계속 일관되게 이 비트코인은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거래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애국계 전임정부에서요 법무부 장관이 그걸 떠맡아가지고 이거는 사행성 도박이다 그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20대 표가 왕창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또 의외로 업무 의욕이 전혀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뭔가 재밌을 것 같으면 달려들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회피하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왜 샌드박스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영국에서 처음 시작한 건데요. 그 영국 공무원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 듣도 보도 못하는 무슨 뭐 이상한 기술에 의한 처음 보는 현상이니까 어떻게 기준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양성화하기는 불안하고 불법화하기는 어떤 잠재성을 죽이는 것 같으니까 샌드박스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 한번 자유롭게 해보십시오라는 컨셉을 이름하여 이제 상징적으로 샌드박스, 애들 노는 샌드박스처럼 붙여서 영국의 핀테크에서 시작된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요 5개 분야에서 ICT 융합 또는 지역산업 개발 또 신산업 해가지고 핀테크 해가지고 5개의 샌드박스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특히 이제 국회에서 우리나라 불량 규제의 거의 90%는 의원 입법입니다. 물론 의원 입법의 대다수는 또 청부 입법이기도 하죠. 근데 냄비 여론 국민정서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졸속으로 되죠. 그 지난 여름에 폭우 때문에 반지하에 살던 뭐 산모녀가 익사하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니까 여론이 들끓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서울시에서 내는 정책이 반지하는 사람 못 살게 하겠다. 아니 이런 정도의 사회 문제는요. 고도의 전문가들과 과학적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해서 적어도 3 내지 6개월 동안 연구 분석, 실증 분석해서 나와야 되는 규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루 만에 반지하는 사람 살 곳이 안 된다. 그냥 그렇게 하는 규제가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규제라는 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엔지니어링과 크래프트의 문제인데 그 더군다나 데이터와 실증 증거에 기반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규제가 자꾸 만들어지는 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존재의 의의를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느 나라든지 제대로 된 정부는 어느 장관 지자체장도 마음대로 예산 못 쓰잖아요. 다 중앙정부의 예산 심의를 받아서 쓰게 돼 있죠. 환경부든 노동부든. 그 다음에 어느 정부 부처도 규제기관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 때 마음대로 못 만들죠. 법제처의 법제심사 받고요. 그 다음에 인사조직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과장급을 국장급으로 하든지 무슨 뭐 인원수를 10명을 늘려두든지
이게 횡적 통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도 이 업무를 하는 부서도 마음대로 예산이나 사람 못 쓰게 막는 거는 행정학의 유명한 법칙이 있잖아요. 행정 조직은 이유 없이 자꾸 늘어난다. 예산도 자꾸 늘어난다. 그래서 어느 나라 정부든지 예산과 인사를 횡적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유 없이 자꾸 늘어나는 게 규제입니다. 그래서 규제도 이제 횡적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OECD든 세계 국제기구에서 다 이 기능을 강화하라고 권고하고 한국은 이제 1998년부터 IMF 직후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사실은 대통령 직속이고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민간인 하나하고 둘이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조정관실 1급 공무원이 있는 그 공무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담 사무국 역할을 하는데요. 미국은 이제 OMB라고 해서 화이트하우스의 오피스 오브 매니지먼트 버젯 그 예산국이 하고요. 영국은 과거에는 수상실에 디레귤레이션 유니트라고 있었는데 요새는 미니스트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규제개혁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독립적인 이 기구가 규제 혁신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건 제가 만든 슬라이드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꽉 차 있어 정신이 없으시죠? 예, 이거를 만든 분이 총리님이십니다. 이제 출범 직후에 규제개혁 시스템을 혁신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요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 여기 계시던 분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옛날부터 다 있던 거예요. 대부분이고 이제 새로운 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심판부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규제혁신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전직 공무원들 한 100여 분하고 연구기관 전문가들하고 해서 그 규제혁신 추진단을 이제 광화문의 이마 빌딩에 이제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존 규제의 준설 작업을 열심히 하는데 아직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1호 성과가 그 대형 유통매장 일요일 의무 휴업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네, 그거가 윤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당선 직후에 인수위에 규제혁신 파트에 상징적인 1호 규제혁신 과제로 내정해 놓은 거였어요.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가장 무난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대형 매장, 유통 매장을 심야에 온라인 배송 못하고 반드시 한 달에 2번 주말에 쉬도록 한 규제를 풀면 국민의 박수를 받고 국민 생활 편의가 증진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취임 후에 푸시를 해보니까 저항이 굉장히 크게 나온 거죠. 우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통시장 이제 다 뭐 플래카드 내걸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 기반을 둔 이제 지역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 무슨 짓이냐고 막 하니까 1호 상징 과제가 블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2호, 3호가 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이제 규제심판부에서 심사하고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지난 12월 30일 날 타협을 해서 이제 제 이름으로 치고 나온 분이 역시 그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대구부터 다 없앤다 그래가지고 이제 없앴는데 규제심판부에서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이 민간의 관점에서 제안된 규제 혁신 과제를 과거에는 규제하는 부서가 사실상의 비토권을 갖고 있었다면 이번에 이제 규제심판부가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규제심판부든지 규제혁신 추진단이든지 민간인들이 비록 뭐 전직 공무원들이시지만 민간인들이 이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심판 3심제 비슷하게 먼저 각 부처에서 지금 다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각 부처의 규제혁신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왔는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중요 과제는 국무조정규제심판부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도 권고에 불복하면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 올라와서 거기서 의결을 하면 법에 의하면 규제부서는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은 국무총리 명의로 됩니다. 공동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심의 그 의미를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3원 체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아직도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신설 강화 규제의 통제에 두고 있고요. 규제혁신 추진단은 총리가 단장이신데
지금 한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전직 공무원 포함해서 지금 현존하는 규제의 준설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1호 과제가 대형 유통 매장 규제 완화였고 지금 2호 과제가 이제 무슨 뭐 플랫폼 경제, 로톡이라든지 또는 나우누리라든지 이렇게 원격 의료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시는데 3월 2일 날 이제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안 관계상 대통령 참석 여부는 비공개입니다. 어쨌든 3월 2일 날 지금 날짜 잡혀 있고요. 요게 지금 세 번째 하는 건데요. 대통령 취임 후에. 요거는 이제 대통령이 가운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장관들이 와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제일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부서가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정부 부처 평가에서도 환경부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그래서 그 대통령의 기분이 굉장히 그 환경부에 점수를 많이 준 게 환경부는 규제하는 데가 아니라 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부 역할을 해라는 거에 장관이 먼저 기대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제가 봐도 제가 과거에 접해봤던 환경부와는 많이 달라졌다. 앞으로 학원법, 합평법까지 개선하면 저는 A+ 줄 겁니다. 근데 그거 비를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설 강화 규제가 아니라 이제 현존하는 규제에 대한 준설 작업을 이게 그동안 상당히 사문화돼 있었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도입됐는데 이게 거의 활용도가 떨어졌는데 요번에 인원을 보강하고 요거를 아주 투명하게 유지하면서 요렇게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요게 그 규제개혁위원회 웹사이트 그냥 제가 카피한 건데요. 먼저 건의를 하면 그 웹사이트에 가면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네이버에 규제 신문고라고 치면 바로 뜹니다. 웹사이트가. 그럼 거기에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좌회전 신호가 너무 길다. 뭐 이런 거 좀 줄여달라. 이런 것도 됩니다. 근데 내가 민원 사무는 이제 국민신문고로 가고 규제 개혁 관련 과제는 이제 여기로 오는데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법이 시행령이죠. 14일 내에 주무부처가 수용 여부를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10중 9은 불수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규계위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규제심판부가 저 사람들이 불수용한 이유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저거는 집단 이기주의다. 무슨 저건 말이 안 되는 아날로그 규제다. 그러면은 다시 재검토를 요구하면 그때는 이제 규정이 3개월 내에 1급 공무원 이상이 서명한 소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소명서가 수용이 안 되면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로 올라와서 의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절차가 지금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 취임했다고 이제 뭐 아는 분들이 이런저런 경로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루트가 있거든요. 그냥 바로 여기다 넣어버리면 됩니다. 담당 과장한테 이거 그럼 신문고에 올리세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14일 동안 갔다가 오고 심사를 하고 3개월 내에 답변 재요구하고 이게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그냥 제가 이 제도를 한 다음에 어느 기업인한테 참 눈물겨운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련 부처 지자체를 그렇게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녔는데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첫 번째 정부기관이 여기더라. 왜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먼저 막대 당하다가 여기에 오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죠 하고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첫 번째 정부 조직이 기구더라.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걸 이제 활성화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 기존 규제 준설 작업에 이제 안반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힘든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소위 국민적 합의가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거 하나하나 보십시오. 중소기업 생활하는 산업법, 뭐 지역 수도권 규제, 고용 환경, 재벌 규제, 교육문 이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거는 국책 과제고요. 국민적 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규제가 과연 규제여야 하는가? 두 번째, 그 규제 수단은 그럼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을 그동안 거의 받지 않았어요. 목적이 정당하니까 수단이 정당하다는 명분하에 과잉 규제, 복합 규제가 막 덕지덕지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손을 보겠다는 게
현재 이제 이 대통령이나 총리님의 의지이고, 문제는 이걸 지금 규제혁신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진도가 많이 안 나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하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규제는 right goal이지만 wrong method다. 옳은 얘기를 하는데 정당한,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뭐 이익 집단의 무슨 뭐 문제,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정책 수단을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질문, 규제 영향 분석, 영향은 분석이 돼 있나, 비용 편익은 제대로 돼 있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과정이다. 그래서 정책 목표, 앞에서 보신 이런 정책 목표들과 규제 개혁은 상충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주로 공무원들한테 할 때 마지막에 쓰는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국정감사 때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요, 산림청, 경찰청 뭐 이런 해양 이런 데서 보면은 단속 실적을 자기네 업적으로 갖고 와요. 작년에 몇 번 조사 나가서 예를 뭐 음주 단속을 어제 했는데 뭐 500명이 잡혔다, 1000명이 잡혔다. 이제 이걸 이제 열심히 일한 걸로 이제 자랑을 하는 부처가 있으면 이제 저는 그때 회의할 때 이제 혼주를 내는 거죠. 한 명도 못 잡았다고 할 때가 여러분이 일 잘하는 거다. 500명 잡아놓고 왜 자랑하느냐? 맞는 말 아니에요? 나가서 음주운전 잡으려고 나갔는데 오늘따라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A 플러스죠.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행정이라는 거는 목표가, 자꾸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잡아서 족치는 데 관심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목표는 준수율입니다. 지키도록 해주는 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행정부처의 규제 그 실적을 평가할 때 해당 규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여기는 단속 실적이 지표가 되면은 고양이야 주관계가 되고, 준수율이 규제의 목표가 되면은 이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안 지키는 사람한테 왜 안 지켰냐고 하소연을 해요. 어떻게 하면 지키실 겁니까? 뭐 차선이 신호가 불편합니까? 기준이 높습니까? 그래서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컨설턴트가 되더라. 그래서 뭐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제 개혁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제목이 합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